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4% 가까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천 시대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어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고 난 후 투자자들의 실망이 오늘의 시장 급락을 불러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한 점,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란 등 코스피는 5천이 아니라 다시 2천을 향해서 뒷걸음질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지민 기자가 내용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최근 발표된 정부의 2025년 세제 개편안, 그리고 그 직후에 나타난 주식시장 반응을 다룬 여러 기사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시장이 정말 크게 출렁했죠. 코스피 3,200선도 무너지고 코스닥도 급락하고 특히 개인 투자자들 반발이 아주 거세다는 소식인데요. 네, 맞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지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그 배경하고 핵심 쟁점들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시장 상황부터 간단히 짚어볼까요? 어제죠. 8월 1일자 기사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가 장중에 2.3% 넘게 빠졌고요. 네. 코스닥은 2.8% 이상 하락했어요. 이게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상당히 큰 폭이었죠. 외국인하고 기본이 동시에 그냥 막 팔아치우는 그 쌍끌이 매도 이걸 보였는데 근데 좀 흥미로운 건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순매수를 기록했어요. 네, 그 부분이 좀 눈에 띄는 점이었습니다. 이 급격한 변동성 방어세가 뭐였을까요? 네, 역시 시장에서는요. 바로 그 전날 발표된 2025년 세제 개편안, 이걸 가장 큰 원인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세금 문제였군요. 네.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 논란의 중심에는 단연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 변경이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 변경이요? 네, 원래는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 가지고 있어야 대주주였잖아요. 네, 그쵸. 50억? 근데 이 기준을 다시 10억 원 이상 보유로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완화했던 걸 다시 되돌리는 셈이죠. 50억에서 10억으로 다시. 네.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도 좀 강화되고 최고 세율도 35%로 오릅니다. 이건 이제 고액 배당 소득자들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거고요. 아, 배당 쪽도 건드리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법인세율도 1%포인트 인상하고 또 증권거래세율도 0.15%에서 0.2%로 다시 올려요. 거래세까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뭐랄까 투자 심리에 찬물을 확 끼얹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찬물을 키얹었다. 네. 대주주 기준 변경이 가장 큰 이슈긴 한데 다른 세금 인상까지 더해지니까 기업이나 시장 전반에 좀 부담을 주는 신호다 이렇게 읽힌 거죠. 근데 그 10억 원이라는 게 사실 일반인에게는 엄청 큰 돈이긴 한데 투자자들 반발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보니까 대주주 양도세 하향 반대 청원이 하루 만에 2만 명 넘게 동의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반응이 아주 즉각적이고 뜨거웠죠. 청원 내용을 보면 미장이랑 국장 세금이 똑같으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냐 이런 아주 격한 표현까지 나왔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 10억 기준에 대한 반발이 단순히 그 액수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었군요. 네, 맞아요. 그 반발 이유를 좀 더 들여다보면요. 10억 원이라는 기준 자체가 좀 현실과 동떨어졌다 이런 지적이 많아요. 현실과 동떨어졌다? 네. 예를 들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인데 주식 10억 원 가졌다고 대주주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는 거고요. 아, 아파트 값이랑 비교하는군요. 그렇죠. 심지어 삼성전자 주식을 10억 원어치 갖고 있어도 그 지분율로 따지면 0.0002%밖에 안 된다. 이런 점도 근거로 제시돼요. 0.0002%요? 정말 미미하네요. 네. 그다음에 정부가 내세우는 부자 감세 철회라는 명분과는 좀 다르게 실제로는 이게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이다. 이런 불만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투자자들이 사실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요. 바로 연말 매도 관행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 점입니다. 연말 매도요? 아, 그 세금 피하려고 연말에 파는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현행 제도상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가 결정되니까 이걸 피하려는 일부 투자자들이 연말 직전에 주식을 대량으로 파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자료를 좀 보니까요. 기준이 50억 원이었던 작년에도 개인이 순매도한 금액이 4,600억 원이나 됐어요. 50억일 때도 그 정도 했군요. 네, 근데 10억 기준이었던 2023년에는 1조 원, 2021년에는 무려 3조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3조 원이요? 와.
그러니까 기준이 다시 10억 원으로 낮아지면 이런 매도 압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튼 거죠. 잠깐만요. 그럼 그 연말 매도세라는 게 세금 내는 대주주 말고 그냥 일반 투자자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준다는 건가요? 아, 네. 좋은 질문인데요. 그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는 매물이 연말에 갑자기 막 쏟아지면 주가가 인위적으로 하락하거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이건 그 종목을 가진 모든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기업들이 배당 기준일을 연말 이후로 정할 수 있게 됐잖아요. 아, 맞아요. 그것도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미 연말까지 주식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좀 줄어든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주주 기준까지 강화하면 당연히 연말 매도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 예측이 더 어려워지고. 그렇죠.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결국엔 좀 길게 보고 투자하는 그런 장기 투자 문화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 정치권의 시각은 역시나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정부와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편을 부자 감세 철회다. 이건 정당한 조치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연말 하락설은 근거가 부족하고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네, 정부 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죠. 아마 전체 시장 규모에 비해서 그 대주주 회피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요인들이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에 대한 반론도 있겠죠. 그럼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기준이 강화됐던 시기에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경향이 꽤 뚜렷했고요. 또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단순히 수치만으로 평가하긴 어렵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면에 야당인 국민의힘이나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같은 단체들은 이건 기업 옥죄기다, 반시장적 정책이다 이러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네, 비판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언해놓고 국장 탈출을 유도한다. 이런 비판까지 내놨더라고요. 네, 그런 발언도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 있잖아요. 이것과 맞물려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이런 분석도 일부 기사에서 보이던데요. 네,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니까요. 네. 결국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종합해보면요. 이 문제의 본질은 정부가 추구하는 세금 정책 목표, 그러니까 세수 확보나 과세 형평성 같은 가치하고요. 네. 또 다른 중요한 교민 이슈간 안정, 그리고 투자 활성화,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의 어떤 충돌로 보입니다. 정책 목표 간의 충돌이군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나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어렵게 좀 싹트고 있는 장기 투자 문화를 해칠 수 있다는 점, 이걸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이번 정책 방향이 과연 코스피 5천 같은 그런 시장 활성화 목표와 양립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네, 정리해보면 정부의 세제 개편안, 특히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발표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준 건 분명해 보입니다. 연말 매도세가 심화될 거라는 우려, 또 장기 투자가 위축될 거라는 우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반발이 거세고 정치권 논쟁도 아주 뜨거운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기적인 논란을 넘어서서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내용도 있었어요. 아, 어떤 내용인가요? 예를 들면 한국 증시의 어떤 구조적인 개선을 위해서 장기 보유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좀 더 강화하자거나 네, 장기 보유 인센티브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의 운용 방식을 좀 더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자. 또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할 때 주관사의 책임성을 더 강화하자. 이런 방안들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좀 더 구조적인 해결책들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세금 논란을 계기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세제 개편안 논란과 시장의 반응,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까지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세제 개편안 때문에 시장이 급락하는 걸까요? 정부의 반기업 정책, 반주식 시장 정책이 오늘의 급락을 불러왔는데요.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마저 모두 각각 1조 원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들마저 등을 돌린다면 한국 주식시장은 붕괴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은 세제 개편안의 잘못을 인지하고 바로 잡아주길 바랍니다. 감세와 친기업 정책만이 오히려 진정한 증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